네, 증명기초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아마 9월까지는, 9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약간 바뀌어서, 어,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문제를 보면은,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S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S를 댄스라고 부를 건데, 실수 안 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건이자 규칙이 나옵니다. 호엔이 엡실론이 0보다 크고, 그리고 그 어떤 X가 실수 안에 들어갈 때, 그, there exists, 그, S에서 X를 뺀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그, 댄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까지 봤을 때, 이상윤 선생님하고 이동준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정의죠? 그러니까 댄스의 정의를 보고, 어, 혹시 저한테 어떤 이 문장을 보고, 아,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이걸 보고 뭘 느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한다. 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조금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고, 이걸 왜 물어보냐면, 그 수줄 커뮤니티에서 맨날 이야기 나오는 구체화와 추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체화랑 추상화를 넘나들면서 그 수학적인 문해력, 수학적인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데, 음, 그거에 그냥 하나의 연습을 항상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측량 기초에서는. 그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아마 수학 공부를 같이 하나가는 동안에 이런 문장은 진짜 정말로 많이 만날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어떤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 그리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정의를 내 이해로 막 바꿔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나한테 와닿게 이해가 가능한가? 그거를 먼저 이 문장을 읽고 그 이야기거리가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댄스는 이런가 보네. 문제 풀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구나. 였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네.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담 네. 안 가지셔도 되는 게 뭐, 원, 1트에 이걸 싹 맞춰서, 나 이거 다 이해했어. 그런 거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진짜 단어 하나하나 보면서 그냥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예전에 풀었던 문제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또 약간 낯선 느낌이 드는데, 일단 어, 도메인부터 보면 R 서브셋 오브 R이니까, S라는 거가 이제 R에 들어있는 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S라는 집합이 댄스하다, 실수에 있어서 댄스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여기서 하고 있고, 그 댄스라고 하는 거가 언제 댄스하냐라는 게 이제 if문 뒤에 나오는데요. for any epsilon, 양수, 임의 epsilon과 임의 x, 실수에 있는 임의 실수를 잡았을 때, 어, 어, S, 주어진 집합 S에서
x만큼을 뺀 거죠. 임의의 x를 뺐을 때 그, 그 집합에 속하는 소문자 s는 우리가 방금 잡았던 x, 임의 실수 x와의 거리, 요거는 그 절대값을 취했을 때 x와 소문자 s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 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였고, 여기 아주 그 그림을 잘 그려주셔가지고, 저는 좀 구체화를 생각을 한다 했을 때, 저도 한번 그려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려주신 거에다가 살짝 덧대서 한번 더 그려보면, 일단 엡실론, for any epsilon a, for any x in r이니까, 임의 엡실론과 x를 잡았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엡실론과 x를 잡았을 때, s 마이너스에다가 x만큼을 딱 뺀 거니까, 예를 들면 x가 여기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s는 요 괄호만큼인데, 거기서 x만큼을 딱 빼야 되니까, 요게 되는 거잖아요. 저 구멍이 뻥 뚫린 거죠, 저 x만큼만. 네. 네. 요 색칠한 부분만큼이 이제 주어진 요 집합이죠. 그래서 조집합인데, 그 집합은 뭐를 만족하냐면, 임으로 잡았던 x와 이 주어진 집합에서 x만큼을 뺀 요 색칠한 부분에 있는 걸 어떤 거를 s를 잡더라도 그 사이의 거리가 이제 x-s의 어, 절대값인데 그 거리는 는이 아니죠. 네. 거리는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어, 그쵸. 요 틈새가 정말 아무리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엡실론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 x와 s 사이에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은 거리는 항상 존재한다. 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음, 저는 약간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괄호 안에, 어, 그러니까 S 마이너스, 대문자 S 마이너스, 이거를 이제 뽕 하나 뚫어놨다는 되게 재밌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의 X 중에 뭔가를 뺐으면 이제 구멍이 뚫린다. 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S라는 집합에서 어떤 원소를 하나 뺐을 때는 당연히 그 원소만큼을 이렇게 구멍 빼가지고 이제 뽑아낸다. 가 저도 이제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근데 베어리그지스트 S가 이 집합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 문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 그러니까 S라는 집합은 실수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일단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구체적인 예시로서 하나 그냥 이렇게 하나 S를 잡았다라고 한 상태에서 그 원소 하나를 뺐다. 그게 이 그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어떤 엡실론은 또 그 실수 전체, 0보다 크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0보다 크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이 거리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음, 그러면은 X를 표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절대값, 그러니까 얘는 표현이 잘 됐는데 얘는 이제 이거는 표현이 됐는데 이게 조금 표현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그림 안에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X는 여기는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지금 잡혀 있는 애니까 좀 더 생각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거든요. 이상현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그림으로 또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저거는 사실 저기서 마지막 x-s 절대값이 이제 입실론보다 작다에서 사실 네. 어 조금 감이 안 잡혀요. 이게 무슨 의미 그러니까 저 음,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저게 거리로 보면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게 사실 조금 아직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음, 말씀은 해주신 것 같은데 저게 네. X가 이제 어떤 이미의 X고 S가 존재한다고 또 입실론도 음, 이미 입실론이니까 음, 변수가 세 개니까 막 조금 헷갈리네요. 저는 조금. 네, 되게 좋은 감상이고, 어,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수가 세 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거기서부터 당연한 출발점이고, 네, 그거를 이해를 조금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조금 디벨롭 하는 건 제쳐두고, 이거는 할 겁니다만, 그리고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약간 이상훈 선생님을 조금 더,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잡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 선생님께서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을 조금 더 정확히 그려보는 와중에 이해를 해보는 거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저게 네, 약간 무한히 가까워진다라는 약간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입실론 데이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그쵸? 어, 네, 뭐, 아직은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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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음, 여기서는 계속 그냥 스크래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실수고 0보다 크다. 그리고 엡실론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엡실론은 어디에나 있다. 그쵸? 왜냐하면은 아무런 엡실론이니까. 그리고 어떤 x도 그 아무런 x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실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0보다 큰 쪽, 그리고 심지어 x는 여기에도 있겠네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기준선은 얘한테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부등식을 지금 줬을 때는 기준을 지금 좀 얘로 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야? 그러니까 뜯어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구나. 그리고 얘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거리. 아까 이동준 선생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x와 s 사이의 거리를 논하겠다라는 그 수학적인 말. 여기까지는 이상현 선생님께서도 동의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맞죠? 네. 근데 이 엡실론보다 먼저 이 거리가 그 작게끔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S를 생각하겠다. 인 거예요. 이런 S를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댄스라고 하자. 이 셋을. 이 S들로 모인 집합을, 아, 댄스라고 하겠다. 약간 S로 모인 집합이 아니라, 이 엡실론보다 X-S의 거리가 짧은 애들이 있는 한, 음, 네, 그냥,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S라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그, S가 그 실수 안에서 밀집돼 있다. 그러니까 댄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되냐면, 그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 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S가 있을 때, 근데 이러한 집합 안에 S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얘네들의 그 조건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S가 있을 때 우리는 S가 R에 대해서 댄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겠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문장의 구조까지는 다 이해는 했습니다. 문장의 네, 구조까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같이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엡실론은 0보다 크다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얘네 거리가 음, 그 S는 어떤 애냐면은 실수의 부분집합인데 X만 빼고라는 애니까 이제 이동준 선생님이 그려준 것처럼 여기 하나 빼고 어떤 S는 존재한다. 근데 그걸 X로 뺀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고 그 S가 뭐 여기 있어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죠. X는 무조건 여기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그쵸. 저 S 대문자 S 범위를 넘어가는 곳에 X가 존재하게 되는 순간 그게 이제 댄스가 아니게 되는 집합 S가 되어버려서 너무 좋은 이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팔 때는 그것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동주 선생님께서 그림을 토대로 지금 제 직관을 같이 보려고 하니까, 어, 이게 얘가 결국에는 X 범위를 한정시켜준 역할도 같이 하고 있구나가 보이네요. 이상훈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 이걸, 전에 한번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 문제풀이 할 때. 근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어도 증명기초를 계속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 대단한 수학자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욕심도 전혀 없고, 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중에,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문장을 봤어요. 그때도 그냥 방금 이동주 선생님이랑 저랑 이야기했던 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도움 안 받고. 그러니까 GPT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이거 읽고, 이거 이 내용이네. 정도만 되면 저는
그 수학 공부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 제가 원하는 상태는 딱 그거예요. 뭐 수학으로 대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수학과 대학원을 가서 뭐 뭘 하든 이게 아니고, 그냥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어. 문장하고 나하고. 그리고 그걸 내 이해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전 되게 크거든요. GPT를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사 선생님께서 전에 이걸 본 것 같은데 물론 문제 풀이할 때는 그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 이전에 봤던 문제인데 이거를 그 응용해야지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우리가 친구랑 대화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다음 대화를 이전 대화를 토대로 이렇게 해야겠어는 안 하잖아요. 그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네,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 안 나도 되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 정도여서 다시 이제 너무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S-X가 그 원소 X가 그 사실상 여기서 뭐 내가 이 X에 대한 그 범위를 지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로 막 씨부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얘가. 근데 그럼에도 이걸 보고 얘를 좀 구체적으로 만져봤더니 어 댄스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어떠한 S라는 실수의 부분 집합에서 X 하나를 빼는 순간 이 X는 항상 그 그 S라는 범위 안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음, 논하겠다. 가, 그, 혹시 와 닿으신지 이거였습니다. 그 질문. 이제 저는 약간 저 문장 자체가 조금 이해간 것 같고, 어, 아직은 저 X가 네. 대문자 S를 벗어나면은 왜 댄스가 안 될까라는 거는 사실 아직 잘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림으로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그려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X가 여기 있다 쳐봐요. 이건 그냥 순전히 if입니다. 왜냐면 그냥 X는 그냥 실수 집합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가 이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음, S라는 집합은 그 실수보다 그 X라는 실수보다 작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 쳐봐요. 그러면은 얘 빼고 여기 어딘가에는 다 S로는 구성이 돼 있겠죠. 왜냐면은 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얘네 거리, S랑 X의 거리를, 그 S를 그냥 얘로 그냥 임의로 고를게요. 왜냐면, 음, 이 부분집합 안에 원소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됩니다. 네, 왜냐면 대열 이그지스트라는 속성이 그거니까. 그러면은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X-S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얘가 엡실론보다 그 작거나 같은 상황. 그러니까 엡실론이 무조건 이거를 다시 0으로 땡기면 이걸 여기서부터가 이제 0이라고 치면은 엡실론은 무조건 얘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아니죠. 크거나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엡실론은 여기에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그 벤스를 만족하는 하나요? 지금 이 상황이? 빽빽하다를 이야기한다가 되나요? 이해했습니다. 아, 저, 아니요. 지금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은
이렇게 그려본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저 좀만 생각해 볼게요. 혹시 이동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 네. 저도 아까 이 말씀드렸던 대문자 S라는 집합에서 딱 임의 실수 X 하나만 포함하는 집합을 뺐다라는 거의 의미는 결국에는 임의 집합 S가 주어졌을 때 이 S 마이너스 X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면 그냥 S 본인 자체거든요. 구멍이 뚫리는 경우는 X라는 임의의 실수가 우리가 주어졌던 S 안에 포함됐을 때는 구멍이 뚫리고, 근데 만약에 그 주어진 S 바깥에 X가 위치하면 지금 그려주신 것처럼 구멍이 안 뚫리는 그냥 S 그 자체란 말이죠. 주어진 S 그 자체.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어진 집합 S가 덴스하다는 의미는 이 주어진 집합에서 어느 소문자 S를 잡더라도 이 X와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는데, 근데 애초에 아무리 그 X와 가까운 S를 잡더라도 요만큼의 거리는 나오잖아요.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근데 얘가 만약에 값이 엡실론 그렇죠? 뭐 이거 프라임이라고 하면 엡실론 프라임보다 더 작은 엡실론을 우리가 잡아버리면 이제 덴스하지 않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선 이제 이 집합 대문자 S 집합은 덴스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상황에서 엡실론이 그 지금 포인이 엡실론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절반으로만 잘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엡실론이 존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덴스하지가 않다가 지금 되는 상황. 그래서 그러니까 이동준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제 구멍으로 놓은 거는 이제 지금 여기 이거 이 경로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저랑 같이 파보니까 바깥에 있어도 되긴 그 상관없다. 그 센텐스 자체로는. 근데 댄스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를 우리가 다 한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동준 선생님이랑 저랑은 되게 깊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센텐스를 보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네.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상황. 근데 이상현 선생님께서까지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해서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같이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해했지만, 이걸 네네. 제가 설명하라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음, 들기도 하고,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네네. X가 되면은 안 되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저 조건이 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도 네, 되게 해야 될 얘기. 네. 저는 이제 그걸로 좀 거기에 되게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왜 X를 빼야 되나라는 게 조금, 뭐랄까요. 약간 왜 이걸 빼지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그래서 그 얘기는 할 거고, 그래서 살짝만, 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만약에 이어서 이제 이동준 선생님의 그 첫 번째 구멍으로 또 바라보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X가 여기 구멍이 있다 쳐요. 그, 그리고, 그러니까 되는 쪽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고 S는 여기 어딘가에 마구 있는데, 음, 음, 이 거리가, 파란색으로 이 거리가 어떤 엡실론보다 계속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얘는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S라는 집합이, S라는 집합이 부분 집합 자체가, 음,
자체가 작아질 필요는 없네요. 그쵸? 그냥 이 원소들 중에 계속 작은 애가 있다면 되네요. 아니면 X만큼 큰 애가 있다. 그러니까, 음, S랑 S 사이 거리가 미친 듯이 가까우면 된다란 뜻이네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상현 선생님께서, 이거 엡실론 델타 얘기 같은데요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X를 임의로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엡실론보다 0보다 크기만 한 엡실론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면 이 집합 안에서 이 X랑 S 사이가 계속 가까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거리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나 S랑 아까 지금 이사연 선생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막 파악을 한다고 해서 뭐 머리가 유달리 좋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해봤냐의 그 문제밖에 없어서 X랑 S 사이의 거리가 어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사실상 얘가 만들어낸 효과는 X랑 S 사이가 무한히 지금 무한이란 말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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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상황을 댄스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무한히도 필요도 없이 그냥 네. 그냥 그 실수의 성질로 지금 이런 거리 조정을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씹으려 놓은 말이 좀 닿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그냥 그 같이 이해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진짜로 근데 하는 그 말이에요. 말씀해주신 것 중에 좀 네. 와닿았던 게 왜 대문자 S에서 저 X만큼을 빼야 되냐 요거가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저거가 참 주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어, 대문자 S에서 X를 안 빼버리면 대문자 S 집합 안에 있는 소문자 S와 같은 값을 X로 잡아버리면 그냥 0이 되어버려서 임의의 엡실론보다 무조건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의 댄스라는 거는 결국에 그 유리수의 조밀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유리수 저희가 했던 거는 뭐 R, S 이렇게 많이 잡았었던 것 같은데 두 유리수 이미 두 유리수를 잡아도 그 중앙에는 또 유리수가 있다.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사이사이에 계속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요걸로 이해했어요. 같은 말인 거죠, 위에 거랑. 예.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 다른 유리수가 또 있다라는 거가 이제 요거랑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x만큼을 딱 제끼고 봐야지 임의의 집합 S 안에 있는 S와 가까운 아무리 가까워져도 계속 유리수를 계속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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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가 이제 유리수의 조밀성으로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의 저희가 예시 스크래치와의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은 어, 저희가 잡았던 여기 이렇게 S는 상한이라고 하나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정해져 있는 집합인데 저희가 이제 댄스한 집합을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유리수란 말이죠. 그거는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무한이잖아요. 음의 무한, 양의 무한. 그런 상태면 이제 아까처럼 이 집합을 벗어난, 이 집합의 최대값보다 더 큰 x를 상상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서야 이제 댄스라는 게 조금 더, 스크래치 상으로 와닿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부분 제가 이해를 조금 못했어요. 살짝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신다면. 음. 저도 이게 표현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 네네. 최소값,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최소값이라고 하고, 예, 옆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게 맥스 값에서 최대값이라고 하면, 네.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져 있는 집합은 절대 댄스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깥에 있는 최소값보다 작은 실수를 잡아버리거나 x를
아니면 최대값보다 큰 x를 잡아버리면 무조건 아까처럼 이 거리, 여기를 x로 잡으면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더 작은 엡실론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거는, 네, 네네. 무한대여야 된다는 거죠. 집합이.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덴스한 집합은. 네, 저 조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혹시 이 시간 동안 이상 선생님께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문장이 어떻게 저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그러니까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거랑 어떻게 그거를 두 개가 어떻게 같은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사실 동치가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냥 임의로 생각한 거라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의도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 R과 S 사이에 새로운 거 중간에 있는 거를 뭐 N으로 하나 하면 N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R과 N 사이에서도 또 잡을 수 있고 뭐 N2라고 하면요. N1, N2. 또 N3 또 잡을 수 있고 하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 아무 유리수를 두 개 잡더라도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유리수, 무한한 유리수가 계속 들어있다라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 덴스라는 의미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여기 세로 하나 그려보면 여기 뭐 S의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할게요. 시작과 끝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여기 집합이 전부 다 S라는 주어진 집합이라고 하면 여기서 특정한 X 아무거나 그냥 X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X를 아무거나 실수를 잡더라도 여기에서는 S와 S 사이의 거리 요만큼이죠, 요만큼. S-X의 뭐 절대값으로 하면 요 절대값이 정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계속.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X가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정말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이동준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딱 그냥 한마디만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은 게 그냥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이 예시 중에 유리수인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유리수 안에 포함이 되니까 아니죠. 유리수가 실수 안에 포함이 되니까 네, 유리수랑 유리수인 경우에는 얘네끼리 나눠가지고 유리수는 연산에 의해서 닫혀 있으니까 얘네를 나눠가지고 이런 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S는 뭐 2분의 1 X 같은 걸로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이건 계속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가능하고. 그래서 딱 이거를, 그러니까 예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실수에서 어떤 임의의 원소 두 개를 잡았는데, 걔네가 마침 유리수였고, 이런 유리수는 덴스하다라는 예시를 하나 보여주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이상현 선생님께서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X-S보다, 그러니까 엑- 입실론보다 작은 X-S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게 댄스한 거니까 실수와 실수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음, 엡실론, 엡실론이 0보다 크기만 한 실수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 그러니까 X랑 S가 만약에 자연수라고 치면은 자연수랑
정수를 뺐어요. 아니, 자연수랑 자연수를 뺐어요. 그럼 무조건 자연수가 나오죠. 거리는. 근데 엡실론은 2분의 1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2분의 1은 1보다는 크죠. 아, 1이 더 크죠. 그러면 댄스가 아니네. 근데 정수까지도 이게 같은 논리가 돼요. 왜냐하면 정수는 그냥 지금 이 거리로 생각했을 땐 자연수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니까. 거리만 놓고 생각하면 사실 자연수나 정수나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자연수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유리수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유리수 라인으로만 가도 이제 엡실론을 유리수나 이제 실수로 잡아도 그 이 거리는 유리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가 이제 이동규 선생님 요지였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어 사실 이 문제를 다 풀면 이 문제의 각각 항목들이 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체화인 것 같아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세 가지 얘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먼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잡아볼게요. x를 자연수로 x랑 1 이걸 자연수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x 하나, s 하나 한번 자연수로 아무거나 불러보시죠. 이상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뭐, 한 2, 5 이렇게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3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성립을 이제 댄스를 만족한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말에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예시를 잡고. 근데 엡실론은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얘는 실수.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 상황이 있나요? 이게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있나요? 엡실론을 잡을 때. 엡실론이 만약에 2분의 1이에요. 그럼 3이 2분의 1보다 작나요? 작거나 같나요? 2분의 1이 3보다 크거나 같나요?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댄스하지가 않다. 자연수는 댄스하지가 않네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맥락인지 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그, 뭐, 정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죠. 뭐, 이것도 정수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로 잡고, 이렇게 해도 사실상 자연수랑 똑같은 상황. 이런 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죠. 3, 근데, 네. X랑 S를 한번 유리수로 잡아볼까요?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건 발레들을 찾았고, 지금. 음,
갈래라기보다는 이 댄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유리수는 가야 이제 댄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X를, 2분의 1로 잡고, S를 2분의 1, 음, 음, 어떤 엡실론보다, 이제 논리적으로는 X와 입실론을 먼저 잡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하든지 S를 뽑을 수 있다라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맞죠. 음,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참 뭐랄까 묘하네요. 이게 참 기분이 아까 뭐랄까 자연수 정수까지는 저렇게 되는데 갑자기 유리수에서 저렇게 변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좀 묘하다? 무한이라는 게 참 묘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약간 구체적인 예시를 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가 갑자기, 음, X랑 이런 식이 될까요? 근데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그냥 혹시 안 될 것 같다,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 자체를 엡실론의 의존을 되게 2분의 1로 잡아버리고 얘네들을 만들어내면
어차피 둘 다 유리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논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실론은 실수에 있는 건가요? 정수에 있는 건가요? 뭐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그냥 0보다 큰 이거는 그냥 맥락에 의해서 그냥 실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3번에서는 네. 무리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음, 아, 음, 3번에서도 실수라고 봐야 한다면은 저게 성립이 안 되지 않을까 음, 싶고, 그러네요. 유리수랑 무리수 곱했을 때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음, 그래서 가우스 기호가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잠깐 자리 비었다고 왔는데 혹시 어떤 네. 3번이 지금 어떤 식으로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왜 자연수랑 정수는 댄스가 아니고 유리수부터는 댄스인지를 좀 보여달라. 그 1번, 2번 자연수와 정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된 건가요? 넘어간 건가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 아, 댄스라고, 그러니까, 네네. 네, 그냥 안 되는 상황 하나 보인 거죠. 음, 네. 혹시 근데 3번은 지금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 네, 그렇죠. 방법, 3번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저도 이거는 뭐 안 해봤던 거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3번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2번 문제의 2번 그 항목에 대한 거죠? 그렇긴 한데, 네. 그냥, 그냥 이걸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이동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번 문제 그냥 2번을 사용해서도 이게 말이 음, 가능,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 문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맞는데, 그냥 네. 제가 구체적으로 음, 그, 왜 유리수가 댄스가 될 수 있는지를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상현 아, 선생님께서도, 네. 이러면 진짜 이게 와닿네가 좀 됐으면 해가지고 그걸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냥 2분의 1 엡실론으로 잡았어요.
이 거리 자체를. 근데, 2분의 1 엡실론이요? 네. 네. 그러면 무조건 엡실론 안에는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 유리수 곱셈은 유리수 안에 닫혀 있으니까, 이거를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x를 이렇게 결정 지어 주면은, 음, 들어가는 걸 이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이걸 보고 이상윤 선생님께서는 이게 실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2분의 1 엡실론 한 것 자체가 유리수 안에 안 닫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안 된다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보이고는 싶은데, 네. 아, 여기서 그냥 엡실론을 유리수로 볼 수 있나? 이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닌가? 그러면 안 되나?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실수여야 저는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음, 만약에 엡실론이 그러니까 실수라고 쳤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무리수보다 절반짜리 무리수는 존재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이게 바로 유리수를 직접적으로 보이진 못하더라도, 음, 실수인 상황은 보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은 들거든요. 실수인 상황은 납득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걸로 쓰면.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가 스크래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저는 네. 네. 이미 여기서 2분의 1 엡실론 잡은 걸로 음, 뭔가 스크래치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쵸. 한번 네, 여기다가 네네. 조금 네네. 적어 주신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음, S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기 후보들이 이제 유리수 후보들이 막 있는 거고 뭐 네. S1, S1, S2 막 이런 게 막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지금 고정된 게 뭐냐고 보면 어, 임의의 엡실론 하나 고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X도 하나 고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X와 엡실론이 고정된 상태에서 S를 우리가 찾을 수 있냐? 왜냐하면 대열 이그지스트니까 소문자 S가 존재하기만 하면 우리 끝나는 건데 스크래치니까 한번 네네. 그러면 잡아보면 엡실론을 뭐 어느 정도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림으로서 잡아보면 어, 엡실론이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엡실론 프라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X는 어디든 있을 수 있으니까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X를 여기다가 하나 잡았을 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여야 되는 거는 그 X만큼은 구멍이 뚫려야 되는 거잖아요. X를 제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X를 제외한 어딘가, 어딘가의 후보들은 다 요런 거겠죠? 네. 네. 그런 후보들 중에서 우리가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을 수 있냐를 보면 엡실론을 우리가 잡아놓은 거가 여기 있잖아요. 요만큼 있잖아요. 근데 요만큼을 뭐 한 요 정도로 보죠. 그림 그리기 좋게. 네. 그러면 엡실론 프라임이 되고 이곳의 위치는 x 플러스 엡실론 프라임이란 말이죠.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엡실론 그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이 x 플러스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분의 1 엡실론 프라임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얘는 뭐 SN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대문자 S에서 X를 뺀 거 안에 들어가는 원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2분의 1 엡실론 프라임 자체가 우리가 찾아낸 거잖아요. 스크래치로만 봤을 때. 우리는 이걸 찾고 싶었는데 저 거리보다 작은 거를 찾아낸 거잖아요.
X와 S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 프라임보다 작은 무언가를 우리가 어디서 음. 찾아냈냐면 이 S 마이너스 X라는 이오 어, 집합에서 네네.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끝난 거죠, 네. 스크래치는. 그러니까, 네, 저는 설득이 됐습니다. 잘 보여주셨네요. 근데 이게 이상형 선생님한테 닿았을지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약간은, 그러니까, 지금 이동준 선생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게 제가 지금 써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스크래치를 하나 남겨주신 건데, 이상현 선생님은 그 전 단계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전 단계를 설명해 주고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 건데, 이상현 선생님께서는 왜 정수랑 자연수는 이게 안 되는데, 왜 유리수부터는 이게 됨? 이 지금 핵심적인 질문이고, 나는 그거 해결이 돼야 좀 시원하고 이해가 되는데,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상 이, 이 문장은 이제 지금 이상현 선생님께서 지금 문제 제기하신 거를 이해를 실제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지금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좀, 했습니다. 이해는, 그냥 단지 이게 네. 스크래치 수준이라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음, 이게 뭐 문제를 근데 증명을 한 게 살짝, 아니라. 네. 살짝 저는 이게 사실 이거 자체가 유리수에 대해서 보인 건가 싶으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 못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뭔가 그냥 실수인 상황을 보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리수인 상황을 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무리수까지 염두에 둔 상황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그러니까 더는 이게 Q인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것도 R인 상황으로, 실수인 상황으로 지금 보인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동규 선생님께서도 지금 스크래치로 남겨주신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지금 이 컨셉에서 나온 거라서, 그냥 다 실수인 상황에서만 지금 보인 거고, 구체적으로 유리수인지는 모르겠다. 유리수라고 그냥 주장을 하면 되네요. 3번을 이렇게 해버리면. 아닌가? 안 되네.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그러면 정수랑 자연수도 그렇습니다. 해버리면 되니까. 아, 약간 아쉽네요. 그러니까 실수인 상황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동규 선생님처럼 보인 걸로 지금 되뇌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유리수는? 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보이, 안 보였다. 안 보인 걸로 지금 저는 보이거든요. 그 유리수라는 그 조각이 빠져 있는 걸로 저는 보여가지고 애매하네요. 그럼 혹시 엡실론을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진짜 그냥 유리수인 거를 해보고 싶어서 이거를 만약에 유리수로 고친다면 될까요? 되네요. 음, 지금 이 논리가 다 되죠. 유리수로 고치면. 음, 근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두 실수 사이에 네, 또 다른 유리수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거 증명할 때, 네. 뭐 경우의 수를 막 다 나눠서도 처음에 막 접근하는 얘기를 했었지만 네, 맞아요. 네. 그 결국에는 그게 좀 까다롭긴 하잖아요. 그게 그쵸, 그쵸. 무리수도 될 수 있고 유리수도 될 수 있고. 그런 그쵸? 면에서 여기서 딱 그 지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네. 결국에는 이거를 저희가 그냥 임의의 수를 딱 잡으려고 보면 그때 그 8가지 막 나누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가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맞네요. 그렇게 안 하려고 여기서는 애초에 힌트를 주어준 게 이 프로블럼 1의 결과를 이용해라고 하는 게,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예, 그걸 이제 그거는 이용하려는 것 이해가 돼요. 같고, 네, 예, 그거는 저도 동의가 되는데, 그냥 생으로 저희가 그냥 이 문장 보고, 아, 정수 안 되네 보였고, 자연수 안 되네, 그냥 그 안 되는 예시가 보였고, 아, 그러면은 유리수랑 실수에서는 음, 되는 거를 무조건 보이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거를 그냥 이 센텐스 자체로만 다 이해를 하고 좀 가고 싶어가지고 한 아, 상황입니다. 근데, 이해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저 근데 한 가지만 좀 네네. 정정이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음,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S라는 대문자 S라는 집합 자체는 뭐가 도메인, 아니죠. 그게 실수인지 유리수인지 이런 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실수 안에 있다고만 돼 있잖아요. 뭐 그쵸? 유리수인지 정수인지는 없고.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하면 소문자 S는 이제 뭐 자연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일 수도 있고 그렇게 바뀔 수 있지만 여기서 이 그렇죠. X는 바뀌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그 X가 아, R로 이렇게 아,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정확히는. 맞네요. 맞네요. 그쵸. 그렇죠. 그게 맞죠. 예. 제가 놓치고 갔네요. 맞네요. 그리고 그게 여기 맞, 맨 마지막 3번에서는 이게 Q로 돼야 되는 거죠. S가 Q, 그렇죠. S는 Q, X는 R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R, 네. 그리고, 엡실론은 그리고 R이고, 엡실론을, 네. 근데 엡실론도 엡실론을 R. R로 하면은, 네. 물론 R로 하는 게 맞는데, 아, 네네. 네. 근데 그냥 유리수로만 이해를 하고자 하면은, 그 어차피 엡실론 자체를 Q의 부분집, Q로 보면은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지금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댄스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걸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의 댄스라는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유닛으로 가버리면. 무조건 실수로만 봐야 된다. 근데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여기 수학의 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네. 댄스의 의미는 실수를 주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자체적인 댄스를, 아, 우리만의 그러니까, 댄스를 정의할 수는 아니죠, 아니죠, 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저랑 이동준 선생님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엡실론을 그냥 유리수로 보고 생각을 한다랑, 그, 댄스가 유리수 안에 있다랑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수를 그냥 지금 포엔이 엡실론 그 0보다 크다 지금 이 상황인데 이거를 유리수로 보는 거는 가능한지 지금 이 물음입니다. 그러면은 유리수부터는 된다라는 게 조금 설명은 될 것 같은데 아, 저거를 그냥 네, 저희 임의로 엡실론을 유리수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을 해 그쵸,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인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S도 그냥 지금 자연수인 경우에는 안 된다. 아 근데 안 될, 이미 포엔이 엡실론이 0보다 크다라고 한 상황에서 유리수만 갖고 유리수만 갖고 엡실론을 생각하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엡실론을 유리수로 한번 생각을 했긴 했네요. 얘도 그렇고. 음. 그래서 만약에 이 방식으로 스크래치를 조금 더 전개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 아까 저가 잠깐 말씀드렸던 저 엡실론이 유리수인 경우 하나, 엡실론이 무리수인 경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그 문제로 아, 돌아가가지고 또 그걸 봐야 될 네네네. 것 같거든요. 아, 그냥 다 유리수, 무리수 다 보이면 된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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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동규 선생님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 세팅이면은 유리수인 경우 보이고 무리수인 경우 보이면 되네요.
왜냐면 무리수인 경우도 지금 이동 선생님이 스크래치로 지금 보인 걸로 납득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리수인 경우도 가능하고요.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됐네요. 이상현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이 케이스를 보이고 이것도 무리수, 아니, 그 이거 추의 여집합으로 쓸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보인 꼴이 되니까 실수라는 걸 만족시키니까 이러면 되네요. 네, 되고 좋습니다. 일단은 이해는 이 정도로 하면은 볼 수 있는 건 다 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보도록 하죠. 2-1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게이션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 이사연 선생님 혹시 하실 수 있으신지. 어, 저기서 뭐 for any도 대열이 exist로 네, 바뀌고 네, 그리고 any도 x가 실질속한 것도 대열이 exist로 바뀌고 네, 그리고 there is 음, 아 any 네 s고 such that 절대값 x-s가 입실론보다 크다.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 하나 보자면 이 엔드는 어떻게 되나요? 어로 바뀔 것 같습니다. 5월로 바뀔 것 같다. 이동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잠시만요. 저는 어, 뭔가 5월로 바뀐다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음, 애초에 의존 관계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호엔이 엡실론에 대해서 호엔이 X인 R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음,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쓴 글씨에서는 엡실론에 의존하는 X를 잡는 거인 거고, 여기 뒤에서 바꾼 이그지스트로 바꿨을 때도 똑같죠. 엡실론을 에 대해서 의존하는 x를 잡는다라는 게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은 저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아래 적어주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존 관계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 돼요. 왜냐면은 전체 엡실론, 잠시만요. 아, 맞네요. 이동준 선생님 맞네요. 전체 엡실론에 대해서 이게 돼야 되니까 의존 관계가, 음, 맞는 게 맞고요. 있는 게 맞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걸 넘어갔을 때, 그래서 여기, 그걸로 바뀌었을 때도 의존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존관계는, 어, 음, 사실상 그 전층이랑 특징으로 보면은 의존관계가 없는 게 되죠. 왜냐면은 엡실론이 먼저 나오면은 그냥 있다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거라서 의존관계가 깨진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 여기 부분이 되면. 그래서 의존관계는 깨지는 게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엡실론이랑, 네네.
데어리그지스트가 먼저 나오면은 의존관계는 없다. 무조건 독립이다. 그냥 있다고 먼저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의존 관계라는 걸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걸 수 있는데, 네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방금 엡실론이 있다고 하고 얘기를 전개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엡실론이 있다고 하는 거는 임의의 엡실론을 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쵸. 이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이 뒤에 요만큼 가로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는 거니까 저는 네. 이 임의의 엡실론을 잡는 것 자체가 의존이라고 아,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음, 그러면은 엔드예요, 오월이에요. 엔드워?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이제 문제니까. 적어도 또는은 아니겠네요. 지금 이동규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네. 여기서는 이 논리 그 연산자에서의 엔드 오얼로 저는 해석을 안 하긴 했거든요. 여기 엔드를. 아, 이 애초에 D 자체를 해석할 때도요. 네, D를 해석할 때 저희가 이 D 말고 만약에 아, 네. 문장이 아래와 같이 요 네모 박스 친 것처럼 적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엔드 오얼 생각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거는 여기서는 전칭과 특칭의 에 집중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지 여기서 엔드가 뭐였지, 어, 어가 뭐였지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어, 면에서는 이것도 저도 그런 걸로 생각 안 음. 했거든요. 일단 저는 이동규 선생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상윤 선생님께서 이게 이해가 되시는 설명인지. 그러니까 이상윤 선생님 입장에서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엔드에다가 부정 걸면은 오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생각으로 지금 오어 대답하신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 드모르간 법칙 이런 거 할 때도 맨날 나오는 게 그리고 예전에 집합 문제 풀 때도 계속 우리가 엔드라는 거에 부정을 걸면 오어가 나오지 않냐. 때문에 이제 이상 선생님 오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상 선생님 지금 이동준 저게, 선생님 네. 저게 그 돌리기호의 엔드가 아니라 그냥 문장을 이어나가는 그냥 그 엔드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네, 거의 그렇죠. 저는 네, 네. 그렇게 거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차이가 보이시는지. 우리가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동준 선생님이 쓴 것처럼 이런 문장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 이 문장에서 창과 거짓은 어떤 문장에 거나요? PX에 거나요? 아니면 이 문장 전체에 거나요? 혹시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TF를 따지잖아요, 항상. 네, 네. 근데 이거는 그 P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뭐, 뭐에 대해서 TF를 따질 때 우리는 이 전체 문장의 TF를 따질 수가 있나요?
PX가 참이면 이 문장이 참이 되나요? 아,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아니죠. 이게 특징이기 때문에, 예. 아, PX를 그 만들 수 이상, 있는 X가 있냐. 그쵸. 저는 지금 그 이동규 선생님은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질문의 의도를.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저는 한 문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TF를 우리가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PX만 있어도 얘가 지금 원하고 있는 문장이 아니고 X만 있어도 대열 이그지스트만 있어도 뭐 얘가 원하는 문장이 아니고 이 전체가 TF로 결정되는 하나의 P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가 됩니까? 이사연 선생님? 네, 이해됩니다.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사실상 어, 얘가 P인 거예요. 이 전체 한 문장이. there is부터, 음, 음, 이게 P? 이게 Q라고 봐야 되네요. 아닌가요? 아, 이게 Q고, 대열 이그지스트가 하나로 Q고,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얘가 T다? 만약 Q가 T면은, 이거, 이렇게, 얘가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묶여서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묶여서 한 문장. 그래서 얘가 T냐, F냐. 지금 우리가 계속 그걸 했던 거고. 그래서 P가 사실 어떻게 봐도 얘는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한 문장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그냥 납피인 거지. 지금 그냥 납피인 거지. 뭐 엔드로 오알로 고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납피를 한 게 방금 이동준 선생님이 지금은 지우셨는데 그냥 네, 그쵸, 그거죠. 이거 그냥 초록색을 납피를 한 게 위의 문장인 거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저게, for any 입실론이 0보다 크고 그쵸? and any x가 R에 그쵸? 속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조건문이 두 개가 합쳐진 한 문장이 아니라 그냥 저 자체로 한 문장이다라는 그쵸? 말씀이신 거죠.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그냥 이 전체가 사실상 한 문장이다. 이거 한 문장에 대해서 TF를 우리가 가린다. 근데 저게 만약에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네. 지금은 이해가 가는데 네. 어, 다른 문장을 보면 그게 구분이 가능할까라는 그러니까 좀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기준이 있어요. 음, 어떤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동규 선생님 거를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 전칙만 놔두고 나머지를 지워주세요. 음, 네, 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네. 이렇게 되면은 좀 명확히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형이, 어, 그냥 도메인도 그냥 표시 안 할게요. 아, 기본형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초록색 이동주 선생님 거 지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형이 이거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해는,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음, 했는데,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죠. 얘가 PX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거 전체고. 그러면 엔드가 어로 바뀌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를 A라고 두고, 이 전체 문장을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는데, A and B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해했습니다. 아, 네. 저도 뭔가 조금 설명드려보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요. 제가 네네네네. 한번 얘기해 봐도 돼요. 말씀해. 음, 임의의 PQ 저희가 막 따지는 거는 명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대문자로 이렇게 네. 적은 것도. 그 말은 T 또는 F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이제 명제로 그쵸.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조금 헷갈리게 되는 지점이 어디까지가 명제냐 아까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for all X, for all Y, for all Z에서 P라는 명제가 있다고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P 이거 명제죠. 그리고 for all Z에 대해서 P 명제고요. for all Y에 대해서 for all Z의 P다. 이것도 명제고요. 마지막에 여기까지도 명제거든요. 전체 다 했을 때. 그래서 저희 예전에 증명기초 관련된 책에서 저도 그 보면서 느꼈던 건데 괄호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거를 완전 그 뭐랄까요? 보기에는 지저분하지만 죄송합니다. 보기에는 지저분하지만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 괄호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괄호 넣어야 되고 여기 괄호 넣어야 되고 여기 괄호 넣어야 되고 그래서 괄호로 묶인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괄호는 요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괄호로 묶인 건 전부 다 명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명제, 여기 명제, 여기 명제, 여기 명제 다 따로 볼 수 있는 명제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는 교재를 그때 봤었는데 그 증명기초 교재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명제가 여기서 쪼개기 나름으로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 조금 유의할 점은 for any로 이렇게 다 전칭으로 묶여져 있을 때는 아까 남성환 선생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바뀌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Z 뭐 Y로 해볼까요? ZYX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for any니까 이무의 XYZ 아무거나 실수라고는 안 했죠. 이무의 XYZ 아무거나 다 가져와도 P가 만족한다라는 게 명제인 거거든요. 요 전체 명제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for X 하고 전칭이 만약에 특칭으로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는 순간 이거를 특징 Y를 먼저 빼내고 똑같이 X를 for 하면 이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되고 위에처럼 명제를 이렇게 끊어서 다 명제로 떼어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가 조금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맥락에서는 한 개 빼먹었는데 위에 있는 이 D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for any epsilon 0보다 크다. for any x r에 들어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그냥 p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괄호가 막 쳐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p가 명제 하나의 명제인 거고 for x에 대해서 p다. 요것도 명제인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체 이것도 명제인 거죠. 요만큼도.
근데 조금 더 정확히는 이 P라는 것도 지금 there exist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명제로 나눌 수 있겠죠? 요 x-s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명제 하나, 그다음 요 전체가 명제인 거 하나. 네, 그렇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막 이렇게 막 가로치고 했던 게 딱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선생님께서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뭔 이, 소린지 이게 맞냐? 약간 이런 느낌이신가요? 이해는 됐는데 저게, 어, 음, 갑자기 왜, 어, 명제 네개로 그러니까 저게 아, 명제 하나인데 갑자기 왜 명제가 네개로 나누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약간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럼 이거는 뭔가요? 지금 이동생이 잠깐 지워주실 수 있나요? 이거 콤마가 뭘까요? 이거 이것도 오화 아니 이거 엔드 아니에요? 의미가 비슷하지 않아요? 엔드랑 그리고를 뜻하지 않나요? 그렇죠. 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만약에 이거 부정하면은 5월 되나요? 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부정문이 아니잖아요. 5월이 되는 순간 얘 따로 갑자기 부정을 하랬더니 갑자기 다른 문장 두 개로 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5월이 되는 순간. 네네. 5월, 네네, 그렇죠. 5월은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되는데, 얘는 지금 다 참이 되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부정을 해도 그 한 문장 전체로 그 F로 결정이 돼야지, 여기 따로 뭐 참, 여기 따로 F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냥 그 약간 그 도메인 조정 안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부정을 할 때 도메인을 부정하진 않잖아요. 여기도 이걸 부정하지도 않고 그냥 의미 단위로 부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의미 잠깐만요. 단위는 네네. 전칭이 특칭이 되고 특칭이 전칭이 되고 서술어를 부정한다가 의미 단위다. 여기서는 예죠. 음, 납득이 되셨나요? 이사 선생님? 도메인을 안 건든다? 네, 그건 이해했어요. 네. 그거랑 엔드랑 빛이 비슷한 상황이다. 얘는 그냥 그 도메인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얘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범위 지정이 다다 하는 역할이. 저 그런데 혹시 그 콤마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 하나 딱 생각난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네네네. 저희가 전칭, 특칭을 할 때 네. 기호를 이렇게 쓰잖아요. 뭐 네. 여기서로 들면 엡실론이 0보다 크다. 또는 네, 그쵸. 전칭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명제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좀 재밌어요. 이건 명제가 아니거든요. 네. 명제 아닙니다. 이거는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 위에 것만 보면 for any epsilon이 0보다 크다. 그다음에 for any x가 아래에 속해 있는 원소다. 요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요 두 가지만. 그러니까 맞아요. end로 연결되는 거는 명제와 명제를 end 또는 or로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연산자로서. 그쵸. 근데 애초에 이거는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end로 돼 맞아요. 있다 해도 이게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가지고는. 그쵸. 정확하죠. 얘네는 전칭이라는 도메인을 뜻하고 얘네가 뭔지는 그 뒤에 나오니까 그 맞습니다. 뒤에가 이제 있어야 이게
명제가 되고 이게 증명기초에서 무조건 보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수학적 기술 자체를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거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라서, 여기서 저는 처음에 조금 헷갈렸던 거는 네. 이 두 번째 있는 요 특징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국말로 해석하면 X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아, 왠지 명제 같단 말이죠. 근데 그쵸, 이게 그쵸. 그게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근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쵸. 이거 엔드를 또 그렇게 보고, 그냥 X가 아래에 존재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네는 지금 X랑 엡실론에 대한 도메인이랑 그 범위 스코프만 정해주고 있다. 도메인이랑 얘가 특징인지 전체에 칭하는 건지 그냥 범주만 정해주고 있지. 범주가 정확한 어디가 아닌데 얘네가 그 TF 값을 결정해주는 그 상태만 얘기해주고 있지. TF 값에 대한 구체적인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한정사라고 하죠. 이게 얘네가. 근데 정확한 말로는 이제 한정만 해주고 있는 상태지 정확히 뭘 한정해주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온다. 그게 이제 얘네가 하는 역할. 그래서 한정사만으로는 명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그 1번이 있는 목적은 방금 이겁니다. 그 한정사랑 전체 명제를 그 구별할 수 있고 얘네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진짜 명제가 되는 걸 알고 있냐가 지금 얘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가 명제랑 한정사랑 구분할 수 있냐? 왜냐면 이거를 명제라고 봐버리면 이거 5할로 고치고 난리가 날 거니까. 얘도 막 5할로 고치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네. 아, 그 1번을 쓰면은 포인으로 쓰면 안 되죠. 네. 네, 그냥 여기 엔드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치 대수로 바뀌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코드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녹화, 네.